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MSD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립니다. MSDS라는 것은 이제 물질안전보고서인데, 물질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발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학적 그 자료이지만 이게 환경부를 통해서 발급받는 게 아니라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SDS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락을 주시는데, MSDS 발급이 화학적 지식을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발급이 어렵다 보니까 MSDS를 발급하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어떻게 보면 뭐 밀린다고 할까요? 몰린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기관에서 MSDS를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MSDS 발급에 많은 분들이 새로 진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지만 쉽게 MSDS를 발급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SDS라는 것은 왜 발급을 하는 것인가? 이제 사실은 2021년 1월 이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이제 제조사나 유통사가 본인들이 MSDS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MSDS 내용 중에 구성성분 3번 컴포지션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이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품의 특수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호받기 위해서 시크릿으로 하겠다,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관련법을 41조를 개정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MSDS를 노동부에다가 접수를 해야 됩니다. 보고. 그래서 등록이 됐다는 사실이 등록 번호로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뭔지를 다 노동부에 알려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 구성 성분을 비밀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대체 성분을 넣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MSDS 발급은 하지만 MSDS 대체 성분을 인정받아서 시크릿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심사도 의뢰를 맡아서 해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업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MSDS 구성 성분을 비공개로 하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202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MSDS를,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한 구성 성분을 노동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생긴 배경은, 그동안은 많은 화학물질이 유통됨에 있어서 노동부가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그로 인하여 산업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MSDS를 노동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지만 그 문서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밀 시크릿을 했을 때 그 발생 그 폭발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그 시크릿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동부는 알 수 없었던 그러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41조를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MSDS를 요구하는 기관의 이제 보편적으로 90% 이상은 운송회사, 선박회사, 포딩회사, 비행기회사, 또는 이제 우체국 뭐 이런 식으로 운송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MSDS에는 16개 항목으로 평균적으로 한 12페이지 전후에 문서가 나오는데, 16개 주요 항목은 어떤 게 기재되어 있냐면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 MSDS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어느 회사든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성, 위험성이 명시되고 구성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이제 운송회사가 가장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14번입니다. 그리고 14번 중에서도 2번에 해당되는 용기의 등급. 그 구성 성분에 의해서 이게 용기 등급이 나눠집니다. 용기 등급이 3등급으로 나눠서 고위험, 중위험, 그냥 제품, 이렇게 이제 위험 지수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운송회사는 이 문서를 받아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14번에서 운송에 필요한 정보 중에서 용기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와 있느냐를 보는 것이 그 운송회사, 호딩회사들이 이 MSDS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14항목이고 그 외에 법적 규제 현황, 그 밖에 참고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MSDS를 요구한 기관에서는 이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연구소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걸 볼까요? 구성 성분을 물론 어디서나 보고, 물리화학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그 MSDS를 요구한 기관별로 핵심적으로 16개 항목 중에서 보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성 성분을 알려주시면 16개 항목을 어떤 쪽에서 요구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충실한 자료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완성도를 높인 MSDS를 발급해 드리게 됩니다. MSDS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구성 성분을 입력을 해서 발급을 바로 받았을 경우에는 자료 없음이라는 빈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가 리젝트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자료 없음을 다 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 찾아서 충실하게 채워서 완성을 시켜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 없음 문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던 케이스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그 시약,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사용되는 시약을 병원에 납품을 하는데, 병원 납품을 할 적에 본인이 이제 그분은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가 개정돼서 MSDS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제출한다는 사실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셀프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병원에서 이게 뭡니까? 자료 없음이 이렇게 잔뜩 있는 문서를 제출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납품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완성도가 높은, 우리가 이제 할 적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상세 발급이 있고 또 간소화 발급이 있습니다. 그분 경우는 그렇게 반려된 아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 상세 발급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간소화 발급하고 상세 발급 간에는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몇백만 원의 비용 부담을 하면서 그 문서를 하나 만들면 이게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 제품은 이렇게 보증할 수 있는 MSDS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라고 해서 자부심 갖는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MSDS 등록번호 부여되는 발급은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MSDS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